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자본금이 부족한 30대 부동산 영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돈은 적은데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릇된 판단과 연봉 하나만 믿고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으면 뒤처진다는 믿음은 지금과 같은 상투장에서는요, 평생 빚의 노예로 전락할 위험성마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흐름상으로는 대세 하락이 확실하지만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아직도 세금 확충과 경제 성장을 위해 집값 잡기 쇼만 펼치는 정책 당국자들입니다. 겨울을 참지 못하고 고가 아파트에 몸을 던지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이 있습니까? 당장 이 방송을 보게 하십시오. 서울 아파트 초토화 임박 무조건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부동산 지금 호락이 불고 있는데 레드카드죠? 자, 지금 부동산 레드카드 받았어요. 부동산 대혼란, 하락전 과도기, 즉 지금은 신고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초급매도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하락전의 과도기 모습이에요. 왜냐면 얼마 전에 아주 뜨거웠잖아요. 뜨거운 게 서서히 열기가 식으면서 그때는 다 신고가였는데, 자, 일부는 신고가 나오고 이제 떨어지니까 일부는 초급매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신고가 속출단지부터 볼까요? 개포주공 7단지 전용 59 18억이 18.5억으로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번동 해모르 전용 84 얘가 5.9억에서 6.45억으로 신고가를 찍었죠. 그런데 이게 얘들의 신고가인데 이제 초급매도 출연을 하네요. 볼까요? 고도 아르테온 전용 84가 17억에서 14.7억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마레프 전용 84가 17.15억에서 15.9억으로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부동산 대혼란기 하락전의 어떤 과도기 모습인데 한경닷컴 10월 2일자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전에는 신고가밖에 없었어요. 6, 7, 8, 9 거의 다. 근데 지금은 호가도 많이 내려앉고 이 초급매 쪽으로 이제 방향이 서서히 기울고 있다. 자, 무주택자가 분노들이 그냥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특히 정부에 대한 이 무주택자의 분노는 상상 초월입니다. 정부가 집값 잡기 믿었다가 알거지가 됐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차라리 말이라도 꺼내지 말지. 뭐 투기와의 전쟁, 주머니 속에 집값 잡을 카드가 많다. 원상복귀 시키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가지고 집값만 폭등시켰으니까 분노가 오죽하겠습니까? 정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30대, 20대 영끌 패닉바잉을 하는 거예요. 말만 집값 잡기고 실질적으로는 집값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질병 때문에. 그 얘가 세종, 영남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경기도 서울 한참 폭등한 이후에나 정책이 나오지 과정상 맘대로 뛰어라 이렇게 꼭 봐주는 것 같죠? 임대차법 개정. 전세 난민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자, 물론 당연히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인 지금 상황인데 주거 환경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는 것도 불안하니까 에이 비싼 월세 사느니 집 잡겠다 이런 사람들도 어떤 감정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요. 청약 기회를 상실합니다. 가점제로는 아예 당첨 불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특공 공화국이 됐어요. 왜 뭐 특공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특공 당장 없애세요. 폐지하세요. 특공 내는 사람들만 뭐 최고입니까? 아니면 50%를 확 줄이든지 왜 특공으로만 다 지금 전세 청약을 하게끔 해서 일반인들 아예 넣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상실하게 만듭니까? 아주 이거 그거 당장 지금 가점제 확대시키고요. 그 다음에 청약 기회를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패닉바잉을 안 하죠. 이건 ABC인데 참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좀 아마추어들만 정권자들이 꽉 차 있나 봐. 여기 보시면 서민주택 폭등. 이게 또 문제예요. 최근 2년 동안은요, 똘똘한 게 많이 뛴 게 아니에요. 서울 변방, 경기도가 많이 뛰었어요. 최근 2년만 보면, 7년 보면 강남하고 한강변이 제일 많이 뛰었는데 최근 2년 동안. 서민주택이 폭등하다 보니까 6억 이하 중소형이 2년 상승률이 1위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사야 할 집들이 사라져버린 거야. 아무튼 이 무주택자들 분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책 당국자들. 부동산 추가 대책 즉시 시행. 근데 이거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집값이 보통 뛴 게 아니잖아요. 2배, 3배 뛰었으면 이미 망한 거 아니나요?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많죠. 이해가 안 가요. 기적이야, 기적. 그리고 11%밖에 안 줬다고 거짓말하고, 여기 보시면 부동산 추가 대책 시행하면 대세 하락으로 아마 확실히 갑니다.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보자고요. 다주택자 보유세, 종부세, 누진세 적용해야 이 누진세가 중요해요. 보유세, 종부세만 때릴 게 아니라 구간 그 금액표를 갖다 확 올리고 3주택, 4주택, 5주택 또는 금액별로 아예 누진세를 때려버리면 절대로 다주택자 집 못 버텨요. 양도세가 아무리 세더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진세 안 하니까 그냥 버티잖아요. 공시지가 현실화 이거 지금 이제 통과됐는데 양도세 한시적 중과 빨리 폐지하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양도세가 세게 되면 절대 매물 안 나옵니다. 제가 장담을 해요. 왜 팔겠어요? 그 3억 벌었는데 아니 자기가 버는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종부세 맞고 말지. 한시적으로 폐지시키고 아니면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이 누진세 때리던가. 갭투자, 이 갭투자라든가 외지인,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실거주 보통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자, 실거주 외에는 차익을 환수해야 돼요. 이건 불법 아닙니다. 갭투자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예 실거주 안 하는 사람들 세금을 80% 때려버리세요. 그럼 누가 갭투자예요? 절대 안 하겠죠. 그런데 갭투자 찾겠다 말만 7년째 하고 지금 갭투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왜? 그건 집값 찾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토지거래 허가제 말만 그러지 말고 분양 원가도 공개해서 아예 전국 단위로 때려버려야죠. 집값 떨어지면 없애면 돼요. 이런 거. 지금 집값 떨어진 걸 걱정합니까? 폭등하는 걸 걱정해야지. 가점제 특공 빨리 폐지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아니면 축소하거나 추첨제를 확대해서 일반 정말 1주택자가 됐던 무주택자가 됐던 본인들도 우리도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청약하면 당첨될 수 있구나 이 희망을 주세요. 자, 2020년 21년 상승과 하락 시의 베스트 5. 만약에 2020년에 집값이 뛰면 어디가 많이 뛸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20년 지금부터 21년까지 집값이 뛴다 그러면 이건 볼 것 없이 여길 가능성이 커요. 강남이 뛰지 않아요 결코. 착각하지 마세요. 고가 아파트 1, 2기 신도시나 이런 데가 뛰지 않아요. 그동안에 안 뛰었던 것들이 뛴다고요. 그러면 경기 인천의 중저가 아파트들이 뛸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건 실제로 2019년 20년 올해 봄 6.17 때까지 얘들이 제일 많이 뛰었잖아요. 경기 인천 중저가가.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확률로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외곽이 또 뛸 가능성이 커요. 광역시도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 좀 싼 것들이 따라갈 거예요. 유망지역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 서울 유망지역은 나홀로가 뛸 거예요. 뭐 나홀로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나홀로는 잡는 게 아닌데 너무 안 뛰었기 때문에 뛴다고요. 이제 보세요. 소유받은 저평가 아파트가 뛴다고요. 결론적으로 적게 오른 아파트 이 5가지가 베스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값 하락의 베스트 5를 본다면 이제는 거꾸로 내년 집값이 빠진다. 그러면 얘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별로 안 빠져요. 뛰면 많이 뛰고 얘들입니다. 강남, 서울의 중고가. 그러니까 똘똘한 아파트는 망해요. 속칭. 아니 그냥 무더기로 그냥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20억, 25억 집값이 비쌀수록. 경기 인천도 고가 아파트 특히 1, 2기 신도시는 폭삭 망하겠죠. 그 다음에 광역시 최고가. 광역시에서도 지금 뭐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 있죠. 세종, 대전.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서울이 빠지는데 걔들이 날아가겠어요? 유망지역 대단지 가격 높은 고가 특히 호재가 많은 곳들 뭐 GTX라든가 여기 생긴다고 해서 막 거품이 막 뛰었던 곳들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아파트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많이 오른 아파트가 쫄딱 망한다고요. 내년에 만약 추락하면 물론 내년에 올라가면 얘들이 뭐 망하지는 않겠죠. 얘들도 뛰겠죠. 근데 얘들이 더 뛰겠죠. 자, 이걸 알고 접근하세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내가 20, 30대도 젊은 층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상담을 받다 보면 이쪽이야 이쪽.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으면서 자기 연봉 믿는 거야. 그리고 부모의 백을 믿나 봐요. 그리고 자기 직장을 믿는 거야. 연봉이 세니까. 그랬다가는 나중에 평생 노예로 살고 맙니다. 제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자, 여기 변곡점 서울 겨울철에 집값 빠지는 것은 상당히 높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에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0이에요. 여기 보라색이 쭉 선이. 거의 0까지는 아니지만 0 약간 위에서 돌고 있어요. 서울은 0 근처고 경기도는 약간 더 높고 지방은 조금 더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갔던 이 지방이라든가 경기도 이쪽이
위쪽에 있으니까 서울은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조금, 아니면 플러스에서 놓을 수도 있어요. 작년처럼. 여기 보면 퐁당퐁당 했잖아요. 이렇게 대책 나올 때 떨어졌고, 2017년, 18년 93 대책 때 떨어졌고, 그 다음에 19년 12.16 대책 때 떨어졌잖아요. 20년 이렇게 내려왔죠. 자, 내려왔는데 여기 떨어졌다가 저기 6.17 대책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여기인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과거 패턴으로 본다면 B로 간다고 했어요. 이 B라는 조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책 여러 개 제시했죠.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걸. 그러면 집값 찾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잡아야 되지. 어쩔 수 없어요. 이 다음에 대세 하락이네 뭐네 그거는요. 막말로 집값을 찾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2, 3년 더 뛸 수도 있어요. 뭐 제가 그동안에 아무리 하락을 논했지만, 안 잡겠다는 뜻은 띄우겠다는 뜻이라고도 일치해요. 뭔 말인지 이해 갔죠? 안 잡겠다는 뜻은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띄우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거 띄운 거 아니나요? 보세요. 그래갖고 너무 띄니까 그냥 대책 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겨울은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는데 이제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 대책이 안 나왔다. 그럼 이거 또 날아갈 거예요. 그럼 날아가면 다 뛰겠죠, 이제. 자, 이 B 확률이 A 확률보다는 더 높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만 겨울에는 빠지니까 기다리라고요. 그 이 A 확률은 정부가 추가 대책이 나왔을 때 강남, 서울, 1, 2기 신도시 중국가 아파트들이 폭삭 망할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셨죠? A로 가게 되면. 만약 강남을 잡더라도 겨울에 잡아야죠. 왜? 일단 빠졌다 뛸 가능성이 크니까. 서울 아파트 지금이 고점, 연말까지 일단 관망을 하자고 전문가들이 했는데, 이상호 씨라고 있는데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자, 분양가 미정으로 예측도 어렵다. 아무튼 강남이 가장 유망하고 계속 뛴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강남 잡으면 쫄딱 망합니다. 겨울에 잡으세요. 그다음 윤지혜라는 분은 뭐 최적의 타이밍이 없다. 가점별로 전략을 세워라. 60점 이상이 아마 이렇게 당첨 가능성으로 보이고, 서울 노도강 금강구 이렇게 상대적으로 싼 곳들을 골라라. 권대중 씨. 자, 60점 이상이 가점이고, 역시 급매물 노리거나 4에서 5년 후 주택 가격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저하고 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공공재개발 사업자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등을 노려라. 그 다음에 서진영, 이분은 빠를수록 매수가 좋대요. 이게 이상우 씨하고 같네요, 생각이. 공급 방식 다양해. 당첨권 예측이 어렵다. 저는 이 두 사람 좀 왜 저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사실 이 시점에서는 빠를수록 좋다?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내년에 집값이 안 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겨울을 유도해야지. 자, 할명지 씨, 내년 상반기나 아마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겨울은 빠진다고 보는 입장이죠. 자, 50점대 중반 이상이면 아마 웬만한 거 되게 좋은 곳 들 것이다. 박원갑 씨, 당분간은 관망해라. 역시 약간 너무 많이 뛰었고 겨울에는 빠진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4대2로 대충 올 겨울 하락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기본 아니나요? 지금 집값이 제일 싸다.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 여기 이건 뭐냐면 주요 유망지역 분양단지예요. 서초구부터 송파구까지 쭉 있는데, 자, 지금 가구수까지 쭉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 이거 서울, 경기, 인천, 지금 추석 위에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잖아요. 한번 쭉 보면서 이거 다 좋은 곳들이니까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에 20대들 94.8%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고 지금 매수하겠다는 건 아니고 내 집 마련은 언젠가 필요하다. 저는 100% 그 말 합니다. 내 집 마련은 100% 필요해요. 다만 타이밍하고 입지가 문제죠. 그리고 유형이 문제죠. 이해가셨어요? 아파트 아닌 것들은 위험하고요. 타이밍도 지금과 같은 고점은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가 지나치게 나쁜 곳들은 위험합니다. 편안한 노후 대비, 뭐 내 집이 없다는 불안감 해소, 지속적인 주택 임대료 상승, 이런 것들 이유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기업인들 봤더니 올해보다 소폭 내년에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사람들이 42.3, 즉 내년에도 집값이 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더 많아요. 올해와 비슷한 수준도 만만치 않죠. 31.4, 올해보다 하락한다는 18.9, 즉 내년은 보합권이거나 또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대략 한 5월, 4월 이때 보고 있잖아요. 왜? 겨울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조건이 있어요. 정책이 나오면 이건 떨어집니다. 근데 하락장에 정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게 좀 걱정돼요. 왜? 집값 잡을 의지가 없으니까. 좀 야당이라든가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물고 늘어져야 하는데, 경실련에서도 그런 걸 물고 늘어져야죠. 그런데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 그 다음 보시면 집값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여기 보시면 내년 하반기까지 29.6, 내년 상반기까지 25.9. 상당히 많은 사람들, 자, 부동산 전문가 50명 설문조사 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연말까지 기타 33.4, 거의 다 올라간다라는 쪽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건 일단 타이밍상으로 내년에는 대세 하락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모든 것들은 정부가 추가 대책이 나오거나 집값 띄울 의지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하락으로 봐요. 이런 것은 좀, 여러분들 그렇다면 7년 뛰었고 8년째 집값이 뛴다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추석 이후에 유망한 지역, 이것도 좀 엉터리로 말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이 가장 유망하고 서울 마포구 용산구,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유망해요. 이 세종 빼고 경기 남부, 서울 노원, 서울 마포, 서울 강남, 이 순서로 유망한 거 제 말이 맞아요. 왜? 솔직히 1년 전 시세나 지금 시세나 강남 똑같잖아요. 가격이. 얘들은 많이 뛰었는데 올해도 끝장날 가능성이 크다고요. 얘들은 7년 동안 뛰었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얘들은 최근에 뛰었고. 그러면 여기 추석 이후에 유망지역, 당연히 얘들은 지금 먼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강남은 지금 보합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는데 무슨 얘들이 유망합니까? 다만 올 겨울에는 급매가 나오니까 뭐 단기적으로 유망할 수는 있겠네요. 자, 글쎄 전문가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저하고는 의견이 달라요. 자, 그다음에 주택가격지수 급락, 2030 마이너스 통장연끌. 참고적으로 강남이 유망하다. 이건 10년 내다 보면 장기적으로 제일 유망한 곳은 강남 맞아요. 한강변 맞아요. 그건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자, 특히 지금은 유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해요. 자, 매수 우위지수 점점 추락하고 있네요. 서울 수도권 전국 100 밑으로 추락했네요. 즉 매수자들이 매도자보다 지금 유리한 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국 2030 연끌 끌어모아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식까지도 좀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정말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가지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2017년 34.7, 계속 2017, 18, 19 엄청나네요. 신고가 확 줄고 서민 아파트는 폭등. 여기 여러분들 7월달과 9월달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구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월달이 빨간색이에요. 9월달이 파란색이에요. 확 줄었죠. 신고가를 말해요. 각 구별로 신고가. 지금은 신고가도 이렇게 안 나오진 않아요.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런데 급매도 이렇게 내려온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민 고가 아파트값 2년 동안을 따져봤어요. 여기 KB 자료에서 지난 2년간 봤더니 서민 아파트 30% 폭등했고, 즉 서울로 따지면 노도광, 금강구 등 외곽지역, 경기도는 1, 2기 신도시를 제외한 곳들, 고가 아파트는 15% 뛰었네요. 더 많이 뛰었다 이거예요. 그냥 올해도 이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고가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추천이고요. 저가 아파트가 아직까지도 유망합니다. 보시면 앞으로 10년간 어떤 영향이 가장 클 거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GTX, 인구 변화 이런 것들이 30%를 따르고 있습니다. 급감하는 임산부, 여기 보면 28만에서 지금 해마다 22만, 아주 급감하고 있죠.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줄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뭐가 위험하느냐. 서울을 제외한, 서울도 노린자위, 이렇게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는 거예요. 올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방은 다음에 박살날 수가 있어요. 왜? 인구 급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경기도고, 그 다음이 서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집값 담합 의심 사례. 여기 보시면 18, 19, 20년 보니까 20년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보면 228, 200, 여기 보면 앞에 걸 압도하죠. 숫자가. 이처럼 2018년, 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집값 담합 의심이 무려 6배나 늘어났다. 이걸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리고 아파트 전셋값이 지금 떨어진 듯 하다가 다시 또 서울은 반등, 수도권은 좀 내려왔는데, 전셋가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제가 아까 겨울에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셋가가 지금 유일한 변수입니다. 뭐 돈이 넘쳐나고 뭐 저금리, 이건 이미 약발이 어느 정도 먹혔어요. 이건 별론데, 전셋값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집값 불안을 또 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은 일단 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징검다리라고 있잖아요. 안 잡자니 불안하고
잡자니 돈이 없고, 그러면 징검다리로 그냥 불안감도 해소하면서 하락장이 그나마 덜 떨어진 걸 잡는 거예요. 자기 금액에 맞춰서. 지금 똘똘한 아파트로 올인하는 것은 바보짓인 거예요. 불구덩이에 화염병을 뒤집어 씌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파크리오, 잠실헬스, 자, DMC 파크뷰자의 리센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올림픽 선수기사촌, 올림픽 회밀리, 관악드림, 미룡 미성 사무 3차, SK 북한산시티. 자, 이게 바로 작년에 거래량이 많았던 거예요.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금액에 따라서 자기 금액에 맞춰서 뭐 강남 비싼 걸 잡을 바에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갈았다라 이거예요. 징검다리로. 그 다음에 돈이 적은 사람들은 영끌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 그렇다고. 2010년 1월에서 9월 SK 북한산시티 신동아 1단지 중계그린, 정릉 풍림아이원, 파크리오, 한신 한진, 벽산 5단지, 관악 드림타운,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상계주공 16단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훨씬 싼 것들 위주로 집값이 많이 뛰다 보니까 좀 싼 것들 위주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얘들이 여러분들에게 타켓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한 5억에서 10억 있는 사람들은 얘들이 징검다리로서 딱 왜? 거래가 많다는 것은 하락장에 거래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던져버리고 다른 걸 더 많이 빠진 걸로 갈아탈 수 있잖아요. 나홀로 이딴 거 잡고 그냥 엉뚱한 거 잡아놓고 하락장에 갈아탄다?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수도권 공급량과 리모델링 부가, 여기 보시면 서울은 약 36.4만, 서울 동북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경기 동북권은 14.2만, 경기 동남권 15만, 그리고 경기 서남권 27.5만, 상당히 많죠. 인천은 15.1만, 경기 서북권은 18.9만. 서울도 각 권역이 있죠. 자, 근데 수도권 내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볼까요? 이건 이제 리모델링, 앞으로는 재건축이 기대주가 아닙니다.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에다가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리모델링, 아직은 규제가 없어요. 리모델링이. 나중에는 재건축처럼 이익 환수제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자, 2010년 162만이었던 게 2019년 204만으로 노후 아파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20년 이상 된 게.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얘들이 새 것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들 새 것을 사고 싶은데 얘들이 리모델링 되면은요, 이것들이 폭등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새 아파트가 아니에요. 새 아파트는 이미 뽕을 뽑았기 때문에 거품도 1위야, 1위. 새 아파트 거품 1위고 재건축도 거품 1위입니다. 얘도 곧 새 것이 되니까. 그러면 어중간한 아파트 리모델링 잡아서 새 아파트가 되기 전에 어떤 가치 창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꼬마 어린이가 입을 쫙 벌리고 분노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10월과 11월은 부동산이 방향을 잃고 신고가와 초급매가 함께 나오는 불안정한 시장이 전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거래가 끊기면서 5차례 과거 반복된 겨울 하락장이 펼쳐지며 대사락 위협성마저 존재합니다. 부동산 관련 각종 상담은 유료 상담으로만 진행하오니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